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스포이라는 거는 크게는 세 가지 과정, 더 세밀하게 보면 네 가지 과정이라고 했는데, 일어나는 장소로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는 해당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잠시 후에 계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야.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너무 커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반으로 자르는 과정이라고 했어. 그래서 탄소 6개인 포도당을 탄소 3개인 당이 아니야 피루부산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이때 알아둘 거 세 가지 물질이 두 개씩 생길 거야. 세 가지 물질이 두 개씩. 어떻게 생길 거냐면 포도당이 분해돼서 세 가지 물질이 누구냐면 첫 번째 피루부산이 두 개 생길 거야. 나 누구도 두 개 생긴다? ATP도 두 개 생길 거야. 그리고 NADH도 두 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당 과정이 일어나면 세 종류의 물질이 두 개 생긴다. 일단 알아두도록 하고, 자, 우리는 포도당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렇다면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는 두 번씩 일어날 거야. 피루부산의 산화도 두 번, TCA 회로도 두 번 다 일어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피루부산이 들어가서 6개의 물과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반응이 끝났을 때 6개의 이산화탄소가 생길 건데, 이때 누가 NADH가 8개가 생길 거고요. FADH2가 2개 생길 거고, 이 과정에서도 ATP가 2개가 생긴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ATP가 생겼지? 이 ATP는 기질, 수준, 인산화로 생긴 거고, 여기 ATP 생겼지? 기질, 수준, 인산화로 생긴 거라.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은 해당 과정과 관계된 물질이고, 여기 있는 물이 들어가는 과정은 TCA 회로와 관계된 물질이고, 이산화탄소 6개 나오는 것도 TCA 회로와 관계된 물질이다. 자, 내가 TCA 회로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피루부산의 산화가 같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애들이 있잖아요. 자, 누구냐면 ATP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ATP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NADH 속에도 에너지가 있고 FADH2 속에도 에너지가 많은데, 여기 있는 에너지를 뭐로 바꿀 거냐면 ATP로 바꿀 거야. NADH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와 FADH2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ATP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NADH가 가진 수소를 뺏어서 FADH2가 가진 수소를 뺏어서 ATP 만들 거야. 그럼 NADH가 수소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산화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NADH와 FADH2를 산화시켜서 ATP를 만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산화적 인산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은 NADH와 FADH2를 산화시켜서 ATP를 만든다.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커다란 애, 작은 애, 큰 애, 작은 애, 큰 애 이렇게 있고, 수소이온의 통로가 있다고 그랬어. 수소이온 통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FADH2랑 결합하고 있는 물질이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미토콘드리아의 바탕질이 될 거야.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막사의 공간이 될 거고,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면 여기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크리스타가 될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단백질. 첫 번째 단백질의 이름은 뭐냐면 NADH 탈수소 효소야. 지금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바탕질에서 TCA 회로를 통해서 잔뜩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NADH를 만들어 놨고 FADH2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애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얘네가 고에너지를 가진 상태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NADH가 가진 전자와 수소를 얘가 가져갈 거라. 얘가 NADH 탈수소 효소야. 그러면 여기로 전자 2개와 수소 2개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얘가 가져가요. 전자 2개와 수소 2개를 얘가 가져갑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는 얘보다는
얘가 전자 친화도가 더 세서 얘가 뺏어간 거야. 얘보다는 얘가 친해서 뺏어갈 거야. 전자를 뺏어가는데 여러분은 몰라도 되지만 여기서는 전자랑 수소가 같이 떨어졌지. 근데 나머지 애들은 수소는 안 가져가고 전자만 데려갈 거야. 여기까지는 수소가 갔어. 근데 나머지 애들은 전자만 데려가고 수소는 안 데려갈 거라 수소는 그냥 머물러 있을 거야. 그러면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가는데, 자 이거는 내가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전자가 고에너지 전자라 되게 높은 데 있는 전자예요. 자, 높은 데 있는 전자는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야.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얘가 그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자, 얘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자꾸 아래쪽으로 떨어지려는 힘이 있어?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낮으니까 여기로 가고 더 낮으니까 여기로 갈 거야. 왜? 아래로 내려가는 힘, 중력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얘보다 얘가 끌고 가려는 전자 친화력이 세고 친화력이 세서 이동은 하지만 얘가 이동할 때마다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거든. 낮아지는 에너지를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수소 이온의 능동수송을 할 거예요. 수소 이온이 이 안쪽 바탕질에 있는 수소 이온을 바깥으로 이렇게 펌핑하는 역할. 커다란 단백질 지날 때 수소 이온을 펌핑하는데 이쯤 가니까 에너지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번에는 4개를 못 내보내, 2개밖에 못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NADH는 산화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성자라고 표현할게요. 수소이온 양성자 같은 말이야. 양성자를 펌핑을 해. 그러면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막사의 공간에는 수소이온이 많아지고 미토콘드리아 바탕질에는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은 뭐 하고 싶다?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 자,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이온이기 때문에 직접 인지질층을 통과할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 어디로 들어와야 돼? 통로를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들어오려는 통로에 누가 지금 있냐면 ATP 합성 요소라는 효소가 머물러 있다가 수소이온이 4개 이동할 때 ATP 하나가 생기는 거야. 자, 여러분 학교에서는 4개라는 거 안 배울 거예요. 수소이온이 3번 나왔다 이렇게 배울 거야. 3번 나왔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하면 3번 나왔으면 ATP가 3개 생겨야 되는데 왜 3개가 아니야? 이거 헷갈릴까봐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야. 수소이온 4개 나가고 4개 나가고 2개밖에 안 나갔는데 나갔던 수소이온 중에 4개가 들어올 때 ATP 1개가 생길 거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몇 개 나왔어요? 10개 나왔잖아? 그러면 저 4개가 들어올 때 ATP 한 번, 요 4개가 들어올 때 ATP 한 번. 근데 얘는 2개라서 이론상으로 몇 개밖에 못 만들어? 0.5개를 만드는 거야. 0.5개라는 건 사실 없잖아? ATP가 어떻게 0.5개가 생겨? 아니지만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ATP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FADH2랑 NADH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계속 ATP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얘가 마지막으로 전자를 받았잖아요. 자, 전자가 처음으로 시작된 단계가 어디라고? 여기서 시작된 거야. 근데 이 전자가, 그럼 얘는 처음으로 전자를 준 애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 공유체라고 불러요. 자, 전자 공유체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전자 전달이 자꾸 된 거라서 이 중에서는 얘가 전자 친화도가 제일 세.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남을 줘야 자리가 비지. 그래야 얘 걸 뺏어올 수가 있어. 뺏어온 전자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얘도 누군가한테 전자를 주고 싶은데 얘 전자를 뺏어가는 애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전자 친화력이 무지하게 센 물질 누구한테 주기로 한 거야? 산소한테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2분의 루트야. 2분의 루트는 다시 쓰면 5가 될 거야. 여기에다가 전자를 2개 줍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될 거야? 5, 2-가 될 거야. 전자 2개 맞으면 그러면 아까 여기 수소이온 이동 못한 애 있었지? 2개. 얘를 여기다 결합시켜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집니다. 2분의 5투에다가 전자를 줘서 물을 만들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다시. 전자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NADH라 얘는 전자 공연체야. 그럼 전자가 전달 되다가 시험 문제 100% 나오는 문제 이 산화적 인산화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누구다? 산소인 거야. 물이 아니에요. 얘가 마지막으로 전자를 받아서 물을 만든 거지 물이 전자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산화적 인산화의 최종 전자
수용체가 되는 거. 이건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다. 그럼 우리가 NADH가 완전 산화되는 걸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야. NADH가 마지막에 2분의 1 O2한테 전자를 줄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NAD 플러스로 바뀌어. 전자랑 수소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굴 만들 거야? 물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론상 2.5 ATP가 생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NADH는 뭐 되는 거야? 산화 되는 거고요. 물은 환원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전자 공여체가 되는 거고 얘는 최종 전자 수용체가 되는 거야. 이게 NADH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NADH만 있는 게 아니잖아. 누구도 있다 그랬어? FADH2도 있어요. 그러면 FADH2는 얘가 NADH 탈수소 효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가. 근데 어디로 간다 그랬어? 여기로 가서 마지막까지 똑같이 가지만 4개가 나가는 거 한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밖에 못 나가? 6개밖에 못 나가. 그러니까 요 4개로 ATP 하나 만들고 요 2개로 반개를 만든다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면 FADH2는 마지막 2분의 1 O2한테 전자를 줘서 FAD로 바뀌는데 이때도 물이 생성된다. 자, 이때는 ATP가 이론상 몇 개 생긴다? 1.5개가 생긴다. 알겠지? 그럼 얘는 전자 공연체, 얘는 전자 수용체, 얘는 산화되고 얘는 환원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뭐만 따지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NADH와 FADH2가 몇 개인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 지금 해당 과정이랑 TC로 봤으니까 자, 봅니다. 해당 과정과 TC의 회로에서 NADH와 FADH2와 ATP가 몇 개 생겼는지 보면 아까 해당 과정에서 NADH 몇 개였어? 해당 과정에서 NADH 몇 개 만들어졌어? 2개. FADH2는 안 만들어졌지? 자, ATP 몇 개? 2개. 3가지 물질이 2개씩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자, TC의 회로를 다 돌았을 때 2번 동호 얘기하는 거지? NADH 몇 개? 8개에서 8개. FADH2는 몇 개? 2개. ATP 2개. 그럼 우리 ATP는 이미 4개는 완성돼 있어요. 이 4개는 뭐를 통해 만들어진 거다? 기질, 수준, 인산화로 만들어진 건데 NADH 10개 준비되어 있고요. FADH2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NADH가 10개 있으니까 곱하기 10 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여기다 곱하기 10 해봅니다. 그러면 10개의 NADH가 곱하기 10 하니까 5개의 산소와 만나서 10개의 NAD 플러스가 되고 10개의 물을 만들더라. 그런데 이 과정에서 ATP 몇 개 만들었다? 곱하기 10 하면 25개의 ATP가 생긴 거라. 곱하기 2.5에서 25개 생긴 거고 얘 그대로 2배 해봅니다. 2배 하면 2개의 FADH2가 곱하기 2 했으니까 산소 하나랑 만나서 2개의 FAD가 되고 2개의 물을 만들면서 ATP는 곱하기 2 했더니 몇 개가 된 거야? 3이 된 거지. 근데 얘는 곱하기 1.5 해서 3이 된 거야. 그럼 ATP 다 해서 몇 개가 된 거예요? 28개의 ATP 만들었는데 자, 28개의 ATP는 뭐를 통해 만들어진 거다? 산화적 인산화로 만들어진 거야. 여기 있는 ATP는 기질 수준 인산화, 여기는 28개는 산화적 인산화. 그럼 2개를 합해서 총 ATP는 32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포도당 1몰이 완전 산화되면 ATP가 32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산소 5개, 산소 하나 다 합해서 몇 개 정도 썼어? 6개 썼어요. 물 10개 쓰고 물 2개 나왔어. 10개 나오고 2개 나왔으니까 12개의 물이 나온 거라서 산소 6개 들어가고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사용이 된 거고 여기는 물 12개 나온 것도 산화적 인산화의 결과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반응을 다 합해서 쓰게 되면 저기 있는 반응으로 다 소거돼서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요. 여기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죠?
여기까지 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포 호흡 저해제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봐. 이게 반투과성 막이야.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이 많은 곳에서 수소이온이 적은 곳으로 수소이온이 이동했어요. 우리 이거 뭐 설명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했다. 뭐 설명할 때 우리 이런 말 썼지? 뭐 설명?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뭔가가 이동했다. 뭐 설명할 때 쓴 단어야? 이게 문장이야. 확산 중에서도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삼투가 나와야 돼. 삼투. 확산은 그냥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게 다 확산이고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라는 말이 나오면 삼투 얘기를 하는 거야.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 때 ATP가 생겼어. 그럼 이거를 삼투라는 말을 쓸 건데 그냥 삼투라고 하면 그냥 물이 이동하는 거랑 헷갈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화학 삼투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농도차가 생겼을 때 수소이온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를 화학 삼투라고 한다고. 근데 그 화학 삼투가 일어나는 순간 ATP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한다?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고도 불러. 화학 삼투적 인산화는 호흡을 했건 광합성을 했건 아무 상관이 없어. 뭐만 조건만 만족하면 되냐면 미토콘드리아 막을 경계로 바깥쪽에 수소이온이 많고 안쪽에 수소이온이 적어서 수소이온이 이동하기만 하면 그냥 ATP가 생기는 거야. 이것만 화학삼투적 인산화야.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따로 뽑아내가지고 해도 화학삼투적 인산화는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자, 전달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일어난 거야? 화학삼투가 일어난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할 때 산화적 인산화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그 교재에서 여기 A하고 B라고 써있는 거 있죠? 자, A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전자 전달이 일어난 거고요. B에서 화학 삼투가 일어난 거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ATP가 생겼을 때 화학 삼투만 얘기했을 때 이거를 화학 삼투적 인산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식으로 ATP를 만들어내고 있었어. 여기다 정리됐나요? 필기할 거 있어요? 자, 돼 있나? 필기할 거 있으면 안 하세요? 호흡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거든. 잠깐 쉬었다가 호흡 줘야지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필기할 사람 하고 쉴 사람은 쉬고. 이게 계속해서 원활하게 일어나야 ATP가 계속 만들어지고 우리가 살 수 있잖아. 근데 뭐가 있냐면 호흡 저해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생화학 무기라고 하는 게 있어. 생화학 무기는 생명의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줘서 걔네들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 자, 생화학 무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신경독이 있고 호흡독이 있어. 자, 신경독은 뭐냐면 자극이 전달되고 뉴런이 시냅스를 통해 자극이 이동되는 과정을 저해해서 쇼크사로 죽게 만드는 거야. 이 신경독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그 F킬러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약물이고, 그다음에 호흡독이라는 게 있는데, 호흡독은 여기는 산화적 인산화를 저해해서 ATP가 안 만들어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호흡을 저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여기서 여기로 전자가 갔어, 여기서 여기로 전자가 갔지. 이때 여기서 여기로 전자가 못 가게 막는 거야. 전자 전달을 막는 거지. 근데 전자 전달 저해제 중에서 앞부분에서 못 가게 막는 애가 있고, 여기서 마지막에 있던 애가 산소로 보내는 거를 못 가게 막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따로 문제 날 수 있어요. 자,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하면, 어쨌든 1번에 해당하는 애들은 전자 전달을 저해하는 경우. 자, 첫 번째 애들은 1번과 1'은 전자 전달 저해제. 자, 전자 전달 저해제가 되면은 ATP 합성, 그 다음에 산소 소모량, 전자 전달. 자, 이렇게 볼게요. 전자 전달 저해제는 당연히 전자 전달이 안 일어나겠지. 그럼 전자 전달이 안 일어나면 여기서 여기로 전자가 못 넘어가니까 산소를 사용할 이유도 없겠죠. 산소는 전자를 받으려고 쓰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그럼 산소 소모가 안 돼. 당연히 ATP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호흡 저해제야. 자, 두 번째 호흡 저해제는 이렇게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걸 막아서, 예를 들면 ATP 합성 효소를 저해하는 거야. 자, ATP 합성 효소를 저해한다는 얘기는 수소이온의 확산이죠. 통로를 통한 촉진 확산을 저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일단 수소이온이 이동하지 못하잖아.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소이온이 순간적으로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pH가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면 전자 전달도 멈추게 돼요. 그래서 결국 전자 전달이 멈출 거야. 그럼 산소 소모량도 줄어들 거야. 그리고 당연히 수소이온이 이동하지 못하니까 ATP도 안 생기게 될 거야. 근데 세 번째 전자 전달, 산화적 인산화 저해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소이온은 이온이라 인지질을 통해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반드시 통로를 통해만 들어와야 돼. 근데 어떤 물질이 얘랑 결합해서 그냥 안으로 새 들어오는 거야. 수소이온이 내보내면 새 들어오고 내보내면 새 들어오는 거야. 이게 세 번째 과정이야. 이렇게 수소이온이 인지질층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호흡 저해제는 흔히 우리가 짝풀림제라고 얘기합니다. 수소이온이 직접 이동하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전자 전달을 열심히 했어. ATP 만들려고 전자 전달을 열심히 했는데 수소이온이 그냥 새 들어와? 그럼 전자 전달 속도가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지는 거야. 더 빨라지면 더 빨라진다고 해서 여기다 쌓일 줄 알았는데 다시 새 들어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자 전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더 빨리 일어나니까 산소 소모도 돼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전자 전달이 더 빨라지고 산소 소모가 더 일어나지만 ATP는 안 생기는 거야. 계속 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전자가 계속 전달되지? 그러니까 NADH는 계속 산화가 돼. NADH 계속 산화되고 산소도 계속 써. NADH가 계속 산화되니까 이걸 채우려고 TCl 회로가 더 빨리 돌아가. 그럼 TCl가 더 빨리 돌아가니까 해당 과정도 더 빨리 돌아가서 포도당은 엄청나게 빨리 쓰여. 산소도 무지하게 쓰여. 근데 뭐는 안 생겨? ATP가 안 생겨.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무지하게 올라가. 왜? 열 에너지는 나오니까 체온이 무지하게 올라가고 양분이 소모되면서 탈진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짝풀림제라 하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정상보다 산소 소모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럼 무조건 이거는 짝풀림제라고 하는 호흡 저해제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옆에 메모란에 보면 호흡 저해제 중에 전자 전달 저해, 양성자 확산 저해라는 게 ATP 합성 요소, 통로를 막아버렸다는 얘기지. ATP 합성 요소 저해, 그 다음에 인지질층을 통해서 새어 들어오게 만드는 짝풀림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짝풀림제는 특히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킨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75페이지. 맨 위.
적었죠? 자, 그럼 봅니다. 여기서 보면 자, 포도당이 피르부산으로 바뀝니다. 포도당이 여러분 이 회로를 그냥 혼자서도 그릴 수 있어야 돼. 포도당이 피르부산으로 바뀌었을 때 두 개의 ATP가 나왔고 두 개의 NADH가 나왔어. 얘가 얘로 바뀔 때 다시 두 개의 NAD, 두 개의 NADH가 나오고 두 개의 CO2가 나왔어요. 자, 이 과정에서 NADH, FADH2, NADH 나왔고 이때 두 개의 CO2 빠져나가고 두 개의 CO2 빠져나가고 이게 지금 두 개가 두 개로 한 거야. 그것도 전부 다 두 개. 이제 요 과정에서 ATP가 한번 생깁니다. 이게 이제 전체 과정이 나와.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풀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이해를 한 거야. 자, 지금 세 번째. 피르부산 한 분자가 완전 산화됐을 때. 그럼 피르부산 주인공이 피르부산이야? 피르부산의 산화,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다 거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ATP를 이론적으로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구해보세요. 피르부산부터 시작하는 거, 포도당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피르부산 하나로 시작했을 때 얘가 완전 산화되면 산화적 인산화, TCA 회로 뭐 다 거쳤을 때 ATP가 다 합해서 몇 개 만들어지는지 계산해서 보다 한번 써보세요. 자, 몇 개 써봐. 몇 개 나왔는지. 기다리지 말고 계산 여기다 다 써줬잖아. 계산을 하시라고요. 이 아저씨 놀고 있네. 빨리빨리 계산 안 하고. 옮기지 마시고. 여기를 보라. 여기다 쓰라고 여기다. 여기. 왜 계산들을 안 하지? 봐요. 피르부산 하나가 돌았다고 치면 NADH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피르부산 하나는 4개의 NADH와 1개의 FADH2와 1개의 ATP를 만들었을 거야. 4개의 NADH가 산화적 인산화를 들면 2.5 곱하기 4, 10. 얘가 하나 돌았으니까 1.5. 얘가 하나. 그래서 답이 이렇게 12.5개를 만드는 거죠. 그죠? 피르부산의 산화 과정에서 NADH 하나, TC 회로에서 NADH 3개와 FADH2 1개와 ATP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피르부산이 완전 산화되면 NADH는 4개, FADH2는 하나, ATP 기절 수준 인산화로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피르부산 한 분자에서 생기는 ATP 수는 12.5 ATP, TC 회로에서 1 ATP 기질 수준 인산화로 생기고 전자전달계에서 11.5개가 생기는 거지. 그 11.5개는 4개의 NADH에다가 1개의 FADH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CO2가 3개 나온다. 자, 인산화 과정은 ATP가 생기는 건 전부 다 인산화라고 부르기로 했었어. 그럼 첫 번째, 엽록체의 타이라코이드 막의 전자전달계에서 비대너제이 일어난다. ATP가 생기기는 생기는데 비대너제 때문에 생긴다. 뭐라고 했어?
광인산화. 첫 번째 줄 광인산화.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 게이트에 일어난다. 산화적 인산화. 세 번째 막의 전자전달계가 아닌 세포질에서 수소의 이탈과 관계없이 일어난다. 이거 뭐야? 기질 수준 인산화. 자, 산소흡에서 ATP가 생성되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누면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로 생기는 거,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NADH가 산화적 인산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 TCA회로 돌았을 때 기질 수준 인산화, TCA에서 만들어진 NADH와 FADH2가 산화적 인산화 돌아서 하는 거야. 자, 옆에 화살표가 5개가 나오잖아요. 5개에다 숫자를 써서 32를 채워야 돼. 해당되는 ATP 계산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 더한 값이 전체 총값 32가 나와야 돼. 자, 처음 해당 기질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로 몇 개? 2개. 그 다음 해당에서 E NADH잖아. E 곱하기 2.5. 그래서 5개. TCA회로 2번 돌아서 기질 수준 인산화로 2개. 그러면 TCA회로에서 2번 돌았으니까 8개의 NADH겠지? 그러니까 8개의 NADH에다가 2.5 곱하면 20개. 그 다음 2개의 FADH2에 1.5 곱하면 3개. 다 합하면 32개가 나와야 돼요. 다시 뒤로 넘겨서 그림 하나 다시 나오죠? 자, 이번에는 네모칸이 6칸이 나옵니다. 과정 그림 잘 보세요. 자, 6칸에다가 해당되는 숫자를 채워서 더한 값이 32가 나오게 해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로 EATP, 그 다음 해당 과정에서 이 NADH가 산화적 인산화 거쳐서 O, 피로부산 산화에서 나온 이 NADH가 기질 수준 산화적 인산화 거쳐서 O, TCA 회로에서 만들어진 6NADH가 돌면 15, 2개의 FADH2가 산화적 인산화 돌면 3, TCA 회로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로 2. 그래서 2, 5, 5, 15, 3, 2 다 더하면 32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포도당 속에 들어있던 에너지, 자 여기 포도당 속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결국 뭐로 갔냐면 여기는 에너지로 갔는데 그중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32 ATP밖에 안 돼. 그럼 우리가 세포의 열효율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열효율이라는 게 뭐냐면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 기관에다가 공급된 에너지분의 1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 곱하기 100. 이게 열효율이야. 그러면 공급된 에너지는 포도당 1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686kcal야. 근데 우리가 1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죠? 32 ATP인데 1 ATP에 7.3kcal가 들어있어요.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약 몇 퍼센트? 34%의 에너지 효율이 나와. 그럼 34%를 제외한 나머지 66%는 뭐야?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4%는 화학에너지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 66%는 열 에너지가 돼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밑에다 적으세요. 맨 밑에 에너지 효율이라고 적혀 있는 데다가 한 분자 포도당은 686kcal, 저장은 32 ATP. 저장은 32 ATP, 나머지는 열 에너지. 그럼 에너지 효율은 여기 써 있는 거씩 써서 필기하시면 돼요.
저장 32 ATP 에너지 효율은 이런 거 쓰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뭐 본 거냐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본 거야. 그런데 포도당만 에너지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 뭐도 될 수 있어? 단백질, 아미노산도 에너지원이 될 수 있고 지방산과 글리세롤도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ATP를 만드는지를 볼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는 않아.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을 포도당이라고 생각하면 녹말을 먹었어. 녹말을 먹었더니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이 과정을 거친 거야. 그럼 만약에 처음 시작이 단백질이었다고 칩시다. 자, 처음 시작이 이렇게 단백질이었으면 단백질이 뭐로 분해가 되겠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요. 근데 아미노산은 종류가 20종류야. 그래서 아미노산마다 탄소 개수나 구조가 다 달라. 그럼 이 아미노산은 여기 있는 TC 회로나 해당 과정으로 들어갈 거야. 예를 들면 누군가는 피루부산 단계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알파케토글루탄산으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옥살 아세트산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의 탄소수에 맞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TC 회로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냐면 이에 붙은 산자 때문에 껴주는 거야. 왜 얘네들이 시트르산, 알파케토글루타르산, 뭐 석신산, 옥살 아세트산, 피루부산 산자 붙었잖아. 얘네가 산자 붙었는데 얘도 산자를 가졌으니까 껴주는 거야. 근데 얘가 산자를 가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어? 카복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얘도 이게 있거든. 그래서 붙여준 거야. 그렇지만 얘가 들어오기 전에 뭐는 버리고 들어와야 되냐면 아미노기는 버려야 들어올 수 있어요. 아미노산이 가진 아미노기는 결합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결합이 떨어지면 이 떨어진 자리에 수소가 붙어서 뭐가 될 거야? 암모니아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호흡 회로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암모니아를 방출시키는 탈아미노 반응을 거쳐야 돼요. 탈아미노 반응을 거쳐서 암모니아가 생성돼. 여러분이 생명과학에서 배웠을 거야. 단백질의 분해 결과 생긴 암모니아는 몸에 해로워서 간에 가서 요소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그 단백질의 분해 결과 생겼다는 게 소화 과정 중에 생긴 게 아니라 세포호 과정 중에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간에 가서 요소로 바뀌어서 오줌을 통해서 배설이 될 거고 얘는 탄소수에 맞게 적당한 요소로 들어가게 될 거다. 자, 그러면 거기 단백질을 삼아볼게요. 첫 번째 가에다가 적어봅니다.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과정 또는 TCA 회로의 다른 단계로 유입.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과정 또는 TCA 회로의 다른 단계로 유입된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반응 거친다? 탈아미노 반응. 호흡 회로로 들어가기 전에 탈아미노 반응 거침. 그럼 화살표하고 암모니아 생성. 그래서 결국 밑에 생성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어 배설. 생성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어 배설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게 되면 오줌에 요소가 많이 포함되는 거야. 지우라 썼어? 생성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어 배설.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산화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방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지방을 먹었다라고 하면 지방은 두 개로 나눠질 거야. 하나는 글리세롤, 하나는 지방산. 자, 여러분 글리세롤이 하나였어요? 지방산이 하나였어요? 누가 하나고 누가 세 개였지? 글리세롤 몇 개? 하나. 얘 하나인데 얘가 탄소가 세 개라서 얘 탄소마다 얘가 하나씩 연결되는 거였잖아. 결국 글리세롤은 탄소 세 개야. 얘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해당 과정 중에 우리 G3P라는 거 있었지. 산탄당.
과당 1623, 과당 223이 분해돼서 G3P가 됐잖아. 얘는 G3P로 바뀌어서 해당 과정 중으로 들어가는 거야. 탄소가 3개라서 G3P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지방산은 되게 다양해. 어떤 애는 탄소가 12개, 어떤 애는 16개, 어떤 애는 18개, 어떤 애는 24개, 어떤 애는 30개. 탄소수가 무지하게 다양해. 그러면 지방산마다 탄소수가 이렇게 다양한데 그럼 얘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 그럼 얘도 저 아미노산처럼 적당하게 잘려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탄소수에 맞게 아무 데로나 들어가느냐? 아니야. 얘네들은 무조건 한 군데로만 들어갈 거야. 윤재야? 자, 얘네들은 무조건 한 군데로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써있는 애들의 공통점 뭐예요? 응? 진짜? 다시 봐봐. 공통점 여기 써있는 숫자예요. 되게 쉬운데? 짝수? 짝수는 몇의 배수? 2의 배수. 얘네들은 다 2로 잘려 들어갈 거야. 자, 어떻게 될 거죠? 얘는 탄소 2개 잘라. 그럼 탄소 10개 남지? 또 탄소 2개 잘라. 8개 남지? 또 탄소 2개 잘라. 6개 남지? 그러면 2개 잘라놓고 2개 잘라놓고 2개, 둘씩 잘라낼 거야. 그러면 탄소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세틸-코에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산은 2개씩 토막토막 내서 아세틸-코에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고, 코에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고, 코에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포도당은 포도당 하나 분해하면 TCA로 몇 번 돌았어? 2번 돌았지. 근데 지방산이 만약에 탄소를 6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몇 번 돌아? 3번 돌아. 그럼 ATP를 많이 만들겠지. 우리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인데 지방은 9kcal가 나잖아. 그게 훨씬 더 많은 회로를 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2개씩 잘려서 어느 단계로? 아세틸 조효소 A, 코 A 단계로 들어간다. 자, 지방산에다 쓸게요. 글리세롤은 가에다가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 중간. 자, 해당 과정 중간이 누구냐면 PGAL, 다른 말로 G3P 로 유입이라고 적으세요. 해당 과정 중간인데 그게 G3P 또는 PGAL이라고 불러요. 이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인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같은 말이에요. 어느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로 썼다가 어느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로 써도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PGAL, G3P, 3탄당입니다. 3탄당. 그 다음 두 번째, 지방산은 탄소 2개씩 분리되어 아세틸 조효소 A 단계로 유입. 지방산은 탄소 2개씩 분리되어 아세틸 조효소 A 단계로 유입. 이라서 여러분 그림에서 맨 위에 왼쪽 첫 번째 칸에는 탄수화물, 두 번째 칸에는 지방, 세 번째 칸에는 단백질을 적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 우리가 지금 반응 일어나는 거 보면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호흡률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호흡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호흡률은 소모한 산소의 양분의 호흡의 결과 생성된 또는 방출한 CO2의 양. 이게 호흡률이에요. 소모한 산소의 양분에 방출한 CO2의 양을 말하는데 이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달라서 탄수화물은 지금 몇 개 들어갔어? 6개 들어갔네. 산소, 이산화탄소 6개 나왔네. 1이에요. 탄수화물의 호흡률은 1이에요. 근데 단백질은 아미노산마다 달라. 근데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모여야 단백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호흡률을 대략 따져보면 0.8이야. 근데 지방은 글리세롤은 똑같겠지만 지방산의 경우에는 길이에 따라 달라. 하지만 지방 전체로 보자면 얼마? 0.7이다. 그래서 탄수화물 1, 단백질 0.8, 지방 호흡률이 0.7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대놓고 문제에 탄수화물의 호흡률은 1이다, 단백질은 0.8이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렇게 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플라스크가 있는데 플라스크 똑같은 거 두 개를 준비할 거예요. 자, 똑같은 거 두 개를 준비하고 여기에 싹튼 종자를 넣을 거야. 자, 여기에 그냥 종자가 아니라 싹튼 종자를 넣을 거야. 싹튼 뭐 벽시 종자라든지 콩 종자라든지 깨 종자라든지 여기도 똑같은 크기 똑같은 개수의 싹튼 종자를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쪽 플라스크에는 KOH를 넣고요. 한쪽 플라스크에는 그냥 대조군으로 물을 넣어요. 물은 그냥 아무것도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물을 넣은 거야. 얘는 목적이 있어서 넣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KOH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KOH는 생명과학에서 무조건 CO2 흡수제예요. 자, KOH라는 CO2를 흡수하는 물질을 한쪽에는 넣고 한쪽에 안 넣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막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유리막대를 꽂아. 굽어 있는 유리막대 꽂고요. 여기 잉크방울을 놓습니다. 여기도 굽어 있는 유리막대 꽂고 여기도 잉크방울을 놓는 거야.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싹튼 종자라는 게 도대체 뭘 할까? 이거 알아야 돼. 싹튼 종자는 세포호흡만 할까? 광합성만 할까? 둘 다 할까? 이걸 봐야 돼. 지금 싹튼 종자는 종자가 싹이 타서 하얗게 조금 나와 있는 상태야. 얘는 광합성 못해요. 얘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종자 속에 저장되어 있는 양분을 가지고 세포호흡만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사용하는 건 무조건 산소고 얘가 뱉어내는 건 무조건 이산화탄소야. 광합성 못해. 그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자, 잘 봐. 얘가 세포를 열심히 해서 산소를 막 썼어.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몇 cm가 가냐면 예를 들면 얘가 이쪽으로 5cm 간 거야. 그럼 산소를 얼마 썼다는 얘기야? 산소를 쓰면 이 안에 공기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음압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왼쪽으로 가겠지. 근데 원래대로라면 얘가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를 뱉어낼 거라 다시 밀려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산소를 썼어. 근데 KOH가 이산화탄소를 다 먹었어. 그러면 이 5cm 간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소모한 산소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얘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소모된 산소만큼 부족해져서 얘가 왼쪽으로 5cm 이동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그래요? 얘랑 똑같은 조건이니까 분명히 산소를 5 쓴 거는 이미 알아냈어. 5 쓴 거 알아냈지?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봤더니 왼쪽으로 1cm밖에 안 간 거야. 그럼 뭐야? 분명히 5cm 가야 되거든? 근데 1cm밖에 안 갔다는 건 무슨 뜻이야? 4cm 밀려났다는 뜻이지. 그럼 4cm 밀려난 게 누구 때문에 밀려난 거야? 이산화탄소 때문에 밀려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동한 요 양은 소모한 산소의 양 빼기 생성된 CO2의 양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1이 나온 거잖아? 근데 소모된 산소량은 이미 계산해서 5라는 거 알아냈어. 근데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1이라는 거는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4라는 걸 알게 돼. 그럼 문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종자 속에 주로 사용된 영양소는 누구겠는가? 지금 뭐야? 5분의 4 얼마나? 0.8. 아, 주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썼다. 이걸 알아내야 돼. 왜? 호흡률이 0.8이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돌려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대놓고 0.8이냐 0.7이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실험을 통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럼 일단 거기에 호흡률 정의 써주시고요. 산소 소비량분의 CO2 생성량 산소 소비량분의 CO2 생성량 적으시고 호흡 기질에 따라 다른데 첫 번째 탄수화물 1 단백질 0.8 지방 0.7 영양소의 글자가 4, 3, 2 줄어들면 호흡률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단백질이 더 많은 거예요. 호흡률이. 자, 그럼 거기 볼까요? A는 KOH가 들어있죠? A 밑에다 적으세요. 소모한 산소의 양을 재는 기구야. A 밑에 소모한 산소의 양. 그럼 B는 뭐다? 소모한 산소 빼기 발생한 CO2의 양. B에서 나온 숫자는 소모한 산소의 양 빼기 발생한 CO2의 양을 나타내는 거야. 발생하는 CO2의 양. 자, 그러면
피마자 볼까요? 피마자라는 애가 싹 텄을 때 넣어둔 거야. 처음 실험은 피마자는 A에서 232만큼의 산소를 썼어. 그런데 B에서 66만큼밖에 안 됐다는 거는 232에서 뭔가를 뺐더니 66이 됐다. 그러면 발생한 CO2양은 232 빼기 66이 되니까 얼마야? 166이에요. 자, 결국 얘는 뭐냐면 232만큼의 산소를 쓰고 166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거야. 이거 계산하면 약 0.7이 나와요. 그럼 피마자 속에는 주로 지방 상태로 양분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소모한 산소의 양은 232, 발생한 CO2 양은 232에서 66 뺀 거, 그래서 166. 자, 이번에는 밀 볼게요. 밀은 소모한 산소의 양은 166이야. 발생한 CO2 양은 166 빼기 4 얼마? 162. 그럼 얘 호흡률은 166분의 162, 그래서 약 0.98 정도가 나와. 1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뒤쪽 문제도 잠깐 가볼까요? 뒤쪽 문제 좀 조금 풀어볼게요. 자, 1번, 2번, 4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 2번, 4번.
자, 다 됐죠? 1번은 기억과 니은. 여러분 항상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소이온은 항상 공간에 많아요. 수소 써두세요. 수소이온은 공간에 많다. 어디? 막사이 공간에 많을 거고 나중에 광합성을 하게 되더라도 켈라코이드 공간에 많을 거야. 항상 수소이온은 공간에 많아질 거라 확산이 될 거라면 공간에서 기질로, 공간에서 바탕질로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간이 누구야? 니은이지? 니은에서 기억으로 확산돼야 돼. 수소이온은 항상 공간에 많다. 알아두십니다. 자, 2번에서 두 번째 그림은 과당 2인상 그림이네. 세 번째 그림이 PGAL, G3P 그림이고요. 네 번째 그림이 BPG 그림이고요. 마지막 그림이 피루부산 그림이야. 그러면 기질 수준 인산화로 ATP가 합성되는 건 언제가 되는 거야? 3번이죠. 3번에서 ATP 4개가 나오는 거고 1번은 ATP가 들어가는 단계야. 이건 아닌 거지. 과정 2에서 탈탄산, 해당에는 탈탄산 없어요. 탈탄산은 어디에서만 일어나? TC 회로에서만 일어날 거야. 아니야? 자, 그래서 디귿. 4번 가와 나를 합쳐서 9래. 그럼 당연히 가가 5고 나가 4가 되겠지? 그러면 5탄 소화물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에서 나로 갈 때 NADH 하나, ATP도 하나, 이산화탄소도 하나. 5가 4 됐으니까 하나만 나가야지. 그러면 이 사탄소 화합물에서 옥살 아세트산 될 때까지 FADH2 먼저 나가고 NADH 나가겠지? 그러면 가는 나로 산화된다. 왜 산화된 거야?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와 전자를 뺏겼잖아. 그래서 가는 수소와 전자를 뺏기고 나로 바뀌는 거라 산화된다. 맞고요. 1번 ATP, TC의 회로니까 이거 무조건 기질 수준 인상화. 맞죠? 그 다음 기억도 1, 니은도 1, 디귿도 1.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같다라고 보면 돼.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체크 또 해보세요. 5번. 자, 5번. 그 다음 요거 많이 실수합니다. 15번. 5번하고 15번 해볼게요.
됐어요. 5번에서 기억은 실험 전에 7.7이었는데 2.7이 됐네. 사라졌네. 없어졌으니까 기억이 산소. 그럼 니은은 더 늘어났을 거야. 자, 그런데 A에서 얼마 사라졌어? 5. B에서 5. C에서 4.5만큼 사라졌죠? 이만큼 쓴 거야, 산소를. 근데 B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얼마 늘어났어? 3.5 늘어났네? 그러면 5 쓰고 3.5 늘어났다.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3.5. 얼마야? 0.7. 그럼 B가 뭐야? 지방인 거지. 자, 그런데 밑에 있는 C 볼게요. 4.5를 썼는데 4.5가 생겼네? 4.5분의 4.5 뭐야? 1. 얘 탄수화물이네? 그럼 당연히 A는 뭐가 되겠어? 단백질이 될 거라 A는 0.8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산소이다. 맞고. B는 0.7이다. 맞고. A는 암모니아로 분해된 후? 뭐야?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후 아미노산은 암모니아를 제외한 나머지가 호흡기질로 사용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억과 이해. 자, 15번을 연습 없이 문제를 풀면 거의 100% 틀려요. 15번 문제. 내가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겉들은 거지. 이거 하는 사람, 기억 내용 고른 사람들은 다 잘못 생각한 거야. 왜냐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봐. 분리된 미토콘드리아를 pH 8인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충분히 넣었다가 pH 4인 곳으로 옮겼대요. 요거 광합성에서도 나올 수 있고 세포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자, 지금 미토콘드리아를 분리, 이거 세포가 아니야. 미토콘드리아만 따로 빼낸 거야. 이렇게 있다고 하자. 얘를 pH 8인 곳에 넣은 거야. 한참 놔두면 얘도 거의 pH 8에 가까워지고 얘도 거의 pH 8에 가까워져. 맞죠? 8에다 넣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pH 4, 수소이온이 엄청나게 많은 용액으로 옮긴 거야. 그렇게 되면 8, 얘는 지금 투과성이 굉장히 낮은 애라 수소이온이 쉽게 이동하지 못해. 그러니까 얘는 그냥 8인 상태로 유지가 돼. 근데 여기가 4다 보니까 얘는 뭐에 가까워져? 4에 가까워져. 그러면 여기는 4니까 수소이온이 무지하게 많고 여기는 수소이온이 적어서 수소이온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뭐가 생긴 거야? ATP가 생긴 거야. 이 실험은 화학 삼투적 인산화가 그냥 세포 호흡 없이도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여기 어디에 포도당이 있었어? 없었잖아. 해당 과정 안 일어났어. TCA 안 일어났어. 전자전달계 안 일어났어. 뭐만 일어났어? 수소이온이 이동하면서 ATP만 생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다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났다. 그런 거 없다고. 세포에 의해 물이 생성됐다. 그런 거 없다고. 전자전달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정 TCA 회로 전자전달계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물도 안 나와. 산소도 안 써. 포도당도 안 써. 아무것도 안 써. 뭐만 쓴 거야? ATP만 생긴 거예요.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기억 니은에다 절대로 O 하시면 안 돼요. 다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 바탕질 말하는 거야. pH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이런 거는 알아야 되겠죠? 됐어요? 요 문제. 우리 지금 세포호흡에서는 뭐만 남았냐면 발효, 무산소 호흡만 잠깐 남았는데 한 10분, 15분 분량 정도 될 거야. 그거 끝나고 나면 마지막 단원 광합성 다음 시간에 나와서 2시간 동안 광합성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